안녕하세요, 이로하 디자인입니다. 이번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현대 ESA 2차 아파트입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47평이고요. 여기는 기존에 관리가 잘 안 돼서 상태가 안 좋았던 집이었는데, 첫 번째로 주방 구조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아파트랑은 조금 구조가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이 레이아웃을 잡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현장인데요. 이번 현장을 메인으로 디자인해준 우리 김민정 디자이너와 함께 현장 리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일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유튜브에 출연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이 현장을 디자인했는지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정 디자이너입니다. 이번 현장에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디자인 포인트나 컨셉이 뭔가요? 고객님께서 화이트 톤의 디자인을 원하셔서 화이트로 베이스를 잡아봤고, 모든 공간이 화이트로 들어가면 밋밋해질 수 있어서 블랙이라는 색상을 선택해서 포인트를 주었고, 여기 보시면 나중에 박판 타일 같은 것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잡아봤습니다. 화이트 인테리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심심하고 굉장히 많이 해서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서 현장 리뷰하면서 디테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현관입니다. 여기 현관은 처음에 굉장히 좀 어둡기도 하고 협소한 공간이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디자인해 주셨나요? 현관이 가로로 긴 구조여서 어떻게 현관을 넓어 보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거울을 놔서 현관이 조금 더 길어 보일 수 있게, 그리고 타일을 보시면 세로로 깔려져 있는데 이게 세로선으로 가서 현관을 길어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현관은 항상 집의 첫인상이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이쁜 오브제 공간이 있고, 여기는 나중에 이쁜 보호를 올려놓고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차키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관할 수 있게끔 이런 용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이트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것보다는 이런 오브제 포인트도 놓고 이렇게 템바보드나 이런 라인을 사용해서 조금 더 이 공간이 답답해 보이지 않게끔 연출하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방 발코니로 이어지는 동선이었었는데, 그 동선을 막고 이렇게 팬트리로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색톤을 도장으로 한 톤으로 맞춰서 이쪽은 팬트리, 이쪽은 신발장인데도 하나로 통일감 있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현관 이렇게 지나서 중문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해 드렸고요. 복도를 지나서 이쪽으로 나오시게 되면은 이제 거실입니다. 이쪽은 이제 거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거실이 가로로 좁고 그 다음에 세로로 긴 형태의 거실을 갖고 있어서 이 공간을 일반적으로 TV 놓고 소파 놓는 게 아니라 TV와 소파를 앞쪽으로 좀 배치하고 뒤쪽에 발코니 공간을 좀 확보해서 이 공간에도 나중에 테이블 같은 걸 올려놓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레이아웃을 연출하였는데요. 일반적인 거실과 다르게 이렇게 수납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거실에 수납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었고, 수납장을 이쪽 벽 끝까지 배치를 하게 되면 좀 시야적으로 답답한 게 있어서 수납장을 안쪽으로 살짝 밀고 여기에 박판 타일을 포인트로 줘가지고 하나의 또 오브제 공간처럼 활용했습니다. 이런 디테일 같은 경우는 원래 벽면과 타일이 만날 때 이런 도매를 쳐주지 않으면 타일의 옆면이 보이게 돼서 마감이 깔끔하지 않아서 어떤 몰딩이나 아니면 마감재를 붙여주게 되는데, 지금 타일도 졸리를 쳐주고 그 다음에 목공도 45도로 졸리를 쳐서 이 대각으로 만나게끔 해서 실제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원래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느낌이 들게끔 깔끔하게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납장은 이런 식으로 여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아래쪽은 잘 사용하시지 않는 물건들을 놔서 잘 열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위에는 자주 보시는 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납하실 수 있게끔 수납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도어를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테이블이 들어올 공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TV와 소파가 있는 공간과 나중에 여기에 테이블을 놓고 간단하게 책을 본다든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분리를 해드렸는데요. 그 공간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이쪽에는 홈바의 기능과 수납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내력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행인 가구인 거잖아요. 하나의 니은자 디자인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만 또 돋보일 수 있도록 진한 색상을 잡고 거기에 흑경을 넣어서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나와 있는 박판 타일이랑 이 박판 타일을 똑같은 걸 사용하셔서 이쪽 섹션과 그 다음에 이쪽 오브제 공간을 손으로 분리해 놓은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이 천장 조명도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매입 조명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없애고 싶었고 대신 우물 천장처럼 간접 라인을 따서 디자인을 했고, 그렇게 해서 원래는 우물 천장이 박스가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여기에 단을 하나 더 내려서 조금 어떻게 보면 천장에도 디자인이 들어간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천장 조명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라인 조명이나 아니면 마그네틱 조명이 생긴 이유가 옛날에는 조명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줄이고 조명도 이제 최대한 절제하면서 가려고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마그네틱 조명이나 라인 조명, 간접 조명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건데, 이런 식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도만 잡아주고 깔끔하게 천장을 마감해 준 것 같아서 이 전체적인 집의 분위기가 조금 더 심플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TV를 보는 공간이고 여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티를 마시거나 앉아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수납장을 두고 공간을 분리해 줌으로써 두 개의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하얀색 벽체인데 조금 밋밋해 보이지 않게끔 저희 또 블랙 포인트로 매질을 줘가지고 조금 유니크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는 TV 옆면에 있는 수납장인데요. 안에 저희가 박판 타일을 넣어서 조금 더 화려해 보일 수 있도록 잡아줬고, 그리고 도어 자체를 브론즈 유리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더 고급져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은 98인치 TV를 반 매립으로 진행해놨습니다. 매립 TV를 진행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98인치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고정형 브라켓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고 98인치 TV를 사셨다가 나중에 TV 설치기사가 와서 요거는 고정형으로만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셋톱박스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TV를 내려야지만 수리를 할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98인치 TV를 꼭 브라켓 매립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설 브라켓 업체에서 이제 문의를 해서 꼭 설치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85인치 이하의 제품을 사용하시면 좀 원활하게 브라켓 매립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집의 메인 뷰 공간입니다. 사실 이 공간 때문에 가장 이 집을 디자인하기가 난관이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력벽 벽체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위치가 딱 여기에 있어서 주방의 사이즈를 약간 애매하게 만들어주는 주범이 이제 이 기둥이었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디자인을 잘하는 거는 어색한 부분이 없이 원래 일부러 이런 기둥을 만들어낸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희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둥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일단은 고객님께서 식탁은 꼭 주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주 동선이 이쪽이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선반을 둠으로써 동선을 막아버리고 여기에 원래 벽체가 하나 서 있었어요. 근데 그 벽체가 비내력 벽이라서 그 벽체를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주 동선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큰 선반을 제작을 하였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방 들어가는 공간에 이 부분도 꽉 막혀 있으면 좀 답답하고, 그렇다고 너무 뚫려 있으면 이 부분도 동선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어떻게 동선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철제 선반을 둬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액자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였고, 여기 라운드 벽체를 둔 이유는 이 하나의 액자처럼 보이는 디자인이 조금 더 부드럽게 시야적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서 양쪽으로 라운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장점이 이제 이 선반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이 주방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주방으로 가는 시선을 차단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이 디자이너 말처럼 주동선을 사용하게 되면 이쪽 공간이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주방입니다. 이 주방 같은 경우가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레이아웃인데요. 최종적으로 앞쪽에다가 테이블을 배치하고 아일랜드를 이렇게 대면 주방으로 만드는 걸로 이렇게 레이아웃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이 어떻게 보면 개방형 주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디자인하면서 좀 고려했던 점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주방이 어떻게 보면 구석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주방을 어떻게 하면 좀 눈에 띄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일단 냉장고장의 톤을 저희 집에서 가장 어둡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둘러볼 때도 여기에 톤이 좀 집중적으로 세게 있으니까 이 부분을 톤을 진하게 줘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게 장을 색깔을 선택했고,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마라찌 카프라이아를 사용해서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조도를 조금 밝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레퍼런스를 여러 번 찾아보다가 천장에 타공을 하지 않더라도 빛을 조금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조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인이라는 조명인데, 이 조명이 LED가 하늘로 향하게 해가지고 조도를 잡아주는 조명이라서 어떻게 보면 구멍 없이 타공 없이 빛을 조금 밝혀줄 수 있는 조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가 어떻게 보면은 답답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아까 보였던 그 선반 공간도 여기 서 있을 때 바로 거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답답하지가 않고, 이 라운드 공간을 조금 많이 넣어서 이 공간이 조금 답답해 보이는 게 아니라 포근해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 가로로 이제 아일랜드를 배치하게 되면서 3,600 정도 되는 큰 아일랜드를 만들어서 또 이제 수납 공간과 조리 공간을 좀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 아일랜드를 배치하였습니다. 이 앞쪽에는 세라믹으로 막혔지만 이 뒤쪽에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부장에 있는 수납 공간과 이런 수납 공간들 배치하여서 이렇게 선반도 넣어서 조금 많이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이 하드웨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기존에 있는 보조 주방 공간인데, 이렇게 여시게 되면 이쪽으로 또 세탁실로 나가실 수 있게끔, 이 서인 도어를 가릴 수 있게끔 이렇게 페인트 도장 도어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공간은 아까 이 선반으로 동선을 잡아주면서 이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동선을 만들어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이 조금 좁고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주방을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면서도 좀 답답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이제 전신 거울을 배치하여서 이쪽 공간을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이쪽 공간에 원래는 안방에서 이어져 들어갈 수 있는 방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고객님의 남편분이 서재로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안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사용하시길 원하셔서 이쪽 공간에 비밀의 문을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문을 이렇게 여시게 되면은 제 남편분의 프라이빗한 서재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어는 이런 식으로 180도로 열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들어가시거나 나오실 때 편하게 열고 닫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 상하부 힌지 도어를 사용하여서 자동으로 쓱 열리고 그 다음에 댐퍼의 기능도 갖출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해 드렸습니다. 이쪽은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은 조금 웅장하고 분위기 있게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일단 저희가 거실에 들어간 박판 타일을 같은 걸로 사용을 했고요. 거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둬가지고 조금 더 이 공간이 넓어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는 타일 세면대로 진행을 했는데 타일 세면대를 하면서 이제 매립 수전도 같이 디자인을 했고 나중에 손 씻으시면서 수건 같은 걸로 걸어놔서 바로 닦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조종 욕조이고요. 저희가 조종 욕조를 제작하면서 이쪽에 유리 파티션을 두었는데 이거는 최대한 화장실을 건식으로 사용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물 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 파티션을 두었고요. 여기서 만약에 조적 파티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화장실로 들어올 때 시야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 파티션을 두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해바라기 수전이 아니고 벽 매립형 해바라기 수전으로 넣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드렸고 여기는 매립 선반을 넣어서 나중에 샴푸나 비누 같은 거 넣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벽 매립 같은 니켈 제품으로 수전 같은 경우도 매립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1200, 600각 타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매지 라인이 있는 게 조금 예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매지를 없애기 위해서 큰 1200, 600각 타일을 이용하였고요. 톤을 조금 어둡게 잡아줌으로써 이 화장실의 공간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질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집과 다르게 난이도가 있는 구조였는데 항상 이제 거실에서 바로 보이는 주방을 많이 디자인을 했는데 여기는 구조적으로 그런 쪽이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또 넓은 주방 공간과 부드러운 동선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곳곳에 배치된 오브제가 이 집이 화이트 인테리어여도 좀 밋밋하지 않게 그리고 또 유니크해 보일 수 있게끔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현장 메인 디자이너로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화이트 톤이라도 깨끗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디자인을 했었기 때문에 잘 나온 것 같고요.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동선 문제도 해결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제 현장이 실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유튜브 나와서 소개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고객님도 집이 마음에 든다고 예쁘다고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직접 저희를 알아보신 게 아니라 고객님의 언니분이 저희를 알고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랑 진행을 하신 경우여가지고 저희한테 오시는 분 중에서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맡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도 고객님께서 특별하게 또 원하시는 스타일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제안을 많이 해서 이쁘게 꾸며봤는데 또 고객님께서 일하다 덕분에 이렇게 이쁜 집에 살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가 가장 뿌듯하고 또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 저희 디자이너들이 본인 현장을 소개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편인데 최근 들어서 고객님들이 저희 회사 디자이너를 직접 지정해 주셔가지고 이제 의뢰를 해주신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출연이지만 앞으로 또 더 이쁜 현장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자주 나올 거니까 저희 김민정 디자이너가 어떻게 성장해서 또 이쁜 현장을 보여줄지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현장 같은 경우도 거의 고객과 소통을 전담해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매끄럽게 잘 현장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고객과 소통을 굉장히 잘하는 디자이너고 디자인적인 감각이나 이제 소재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조화롭게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분위기를 이쁘게 만들어주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은 현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에 나와서 제 현장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제가 만든 거를 설명해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가지고 다음에도 현장 이렇게 예쁘게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현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